오늘 저는 그 안산에 있는 그 법원에 가는 길에 제가 이제 소송하는 문제가 있어서 가는 길에 그 고잔역에서 그 세월호 촛불 그 시위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취재하러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사진을 제가 촬영을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보기만 했는데 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그 아주 젊은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되었고 그 리더하는 사람들은 뭐 나이가 꽤 든 사람들이 리더인 것 같더라고요. 그 수십 명이 이제 그 고잔역 앞에서 빛과 이제 그 깃발을 이렇게 들고 뭐 오늘 그 세월호 이제 그 설치한 거 이제 오늘 치우는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행사를 하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그 주변에 그 경찰들도 많이 왔고 고잔역에서 치안 유지에서 많이 왔고 그 깃발의 내용을 보면 뭐 맨날 보는 거였어요. 뭐 잊지 않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참 그 골 탱빈 사람들, 그 젊은 애들, 골 탱비에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애들, 걔네들이 이렇게 있어서 나는 이제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다가 촬영은 안 하고 녹음만 좀 하자, 인터뷰를 좀 하자,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한 몇 사람한테 했는데 다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캥기는지 이 좌파인 사람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비겁합니다. 정정당당하게 그럼 인터뷰 응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당신 질문이 뭐냐? 나 이렇게 답하겠다. 왜 이렇게 나서질 못하냐고요? 그냥 다들 꽁무니 빼요. 내가 핸드폰에 녹음을 하면서 촬영은 안 하겠다. 당신 그 모습은 촬영은 안 하지만 인터뷰를 좀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뭐 무슨 인터뷰입니까? 그래서 인터뷰가 인터뷰지 뭐 무슨 인터뷰야?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렇게 몇 사람 한 두세 명 다 이렇게 꽁무니 빼고 그래서 인터뷰를 그러면 원하지 않으면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는 제 볼일 보러 갔는데 그 세월호 그 리본도 메고 그 뭐 촛불 그 깃발도 달고 그러면서 촛불 문화 뭐라고 써 있더라고요. 촛불 문화 혁명인가 그것을 이어가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들은 세월호를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인가? 응? 그 세월호라는 해난사고, 더 넓게는 교통사고가 그간에 있었던 많은 교통사고와 해난사고와 무엇이 다르길래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잊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사람들이 세월호를 잊지 말자고 하는 아마 프레임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세월호는 통상의 교통사고였던 것은 맞다. 그러나 그 당시 정부가 대처를 너무나 엉성하게 해서 7시간 동안 박근혜는 그냥 청와대에 자빠져 있어서 또 머리 손질하느라고 시간 다 뺏기고 이렇게 하고 나와서 세월호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심지어 구명 그 조끼 입은 아이들이 한 명도 안 보이냐 이런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다른 교통사고, 다른 해난사고와는 구별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아마 이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프레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일반적인 교통사고, 해난사고처럼 신속한 대응을 했더라면 그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 박근혜 정부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늑장 대처를 하고 대처를 안 해서 죽지도 않을 수 있었던 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당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게 아마 그 사람들의 프레임일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대처를 늦게 하든 신속히 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희생자들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 사람들의 논리는 틀린 것입니다. 그렇죠? 박근혜 정부가 대처를 늦게 했든 일찍 했든 그 희생자들은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동일한 희생자들이 이것이 입증된다면 이 사람들의 그 프레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설령 그 보고의 누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 서방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구조해야 하는 해난본부라든가 해경 여러 가지 기관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할 수는 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알았느냐? 왜 대처하는데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질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희생자들이 생겨난 원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늦게 알았던 일찍 알았던 관계없이 희생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대처했던 선장이라든가 뭐 피신하지 마라, 탈출하지 마라 이렇게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쓸데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용감한 해경들이 그 유리창을 깨고 사람들을 구조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경을 해체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말이 오히려 더 실언이 되었던 것이죠. 실언. 해경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신속한 대처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월호를 잊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해야 되냐 하면 왜 박근혜는 그들이 말하는 박근혜죠. 왜 박근혜가 대처를 안 하고 7시간 동안 구술했느냐? 그 도덕성 흠결을 우리가 비난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무 관계도 없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죽음을 잊지 말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다 좋다 이거. 당신들 얘기 주장이 좋다고 하자. 좋다고 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7시간 동안 구술했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 오후 4시나 돼서 도착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러한 행동을 한 박근혜를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들은 박근혜를 비판하고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죽은 건 똑같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미 무슨 해경이라든가 해난구조본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국가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이 주장해야 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7시간 동안 구술했다. 그거를 비난하든지 아니면 그 해난구조본부 해경들이 구조활동을 열심히 안 했다. 이거를 비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혼동하고 잊지 말자. 이 사람들의 무고한 희생은 없었어요. 무고하게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배가 뒤집혔고 그 사람들 무고하게 죽게 만든 사람은 그 당시 선장입니다. 선장과 승무원들이 그 배를 탈출하라 이런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괜히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갇혀 있다가 탈출할 수 있었던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럼 그것을 잊지 말자고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선장과 승무원들이 탈출하도록 왜 방송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비난해야 되는 것이지
피해자들의 구조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또는 해난구조본부, 해경들, 그 사람들을 비난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해난구조본부와 해경들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구조활동이 없어서 피해자들이 죽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피해자들이 왜 죽었냐? 이 사람들은 올바른 구조활동을 했지만 이미 배가 완전히 기울어져서 40분 만에 침몰하는 그 순간까지 선장 및 승부원들이 대피하라는 명령 방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해줘야 돼요. 이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긴 원인은 해경과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그 선장과 승무원들이 대피하라는 방송을 아주 쉬운 건데 그거를 안 하고 자기들만 도망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그것은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늦게 알았냐, 늑장 출동했냐, 왜 이렇게 4시나 돼서야 그 본부에 나타냈냐 라는 것을 도덕적인 하자, 국가 지도자로서의 하자로서 그것을 비판하는 것까지는 말이 돼요. 거기까지는 말이 되는데 거기에서 끝나야 하는 것이지 왜 그 사람들 죽은 것이 박근혜 때문이나 이겁니다. 이 사람들 죽은 건 박근혜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준석 선장인가요? 그 선장과 승무원들이 무책임하게 승객들을 방기하고 본인들만 탈출했기 때문에 방송도 안 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그걸 규탄해야지. 그것은 그걸 왜 규탄 안 하고 왜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냐? 왜냐면 그 사람들 규탄해 봐야 아무런 결과를 낼 수가 없거든요. 이준석 선장과 그 승무원들이 대피하라는 방송을 안 해서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규탄한다. 이렇게 규탄해 봐야 본인들이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원래는 그렇게 규탄해서 본인들이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본인들은 아무것도 없고, 자, 그 다음에 가서, 그럼 이제 이준석 선장이나 승무원들을 규탄해봐야 아무것도 얻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이제 감옥살이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예, 책임질 수도 없는 거지만 그렇게라도 무기징역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인과응보는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자기들이 얻고 싶은 바가 뭐냐?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의 그 희생을 뒤집어 씌우고 싶은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아이들이 죽은 것은 아니다. 아이들이 죽은 이유는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들 때문에 죽은 것이다. 네, 그 많은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준석 선장에게 직접 지령 내리는 사람도 아니고 해난구조본부에 직접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든 없든 해난구조본부와 해경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의 수반인 사람이 그렇게 4시나 돼서 거기 출두했다는 사실, 그리고 머리 올리느라고 시간 끌었다는 사실, 또 굿도 7시간 했다는 사실, 90 했다는 건 다 거짓말로 밝혀졌죠. 어쨌든 자기네들이 그러한 이유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그 간접적인 책임은 1% 정도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1%도 되지 않는 책임을 위해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고 잊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왜 1%도 되지 않는 1%도 너무 많이 책임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 죽은 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다만 헌재에서 뭐 얘기했듯이 그거 막 뒤집어 씌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뭐 헌법 수호의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세월호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헌재 재판관들도 그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희생자들이 희생되어야 했던 그 원인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세월호 사태를 보면 아이들이 충분히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올 수 있었는데 살아나오지 않은 이유는 이준석 선장과 그 승무원들이 구조방송을 하지 않고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고 본인들만 살겠다고 탈출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올 수 있었는데 억울하게 죽었다. 네. 그래서 이준석 선장과 무기징역 다 받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그러면 뭐 억울하지만 그렇게 끝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앙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원한을 풀어야 되겠다. 그럼 좋다 이거야. 원한을 풀어나가야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그게 뭐냐? 근데 아무리 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 사건에 연루된 점이 없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또 살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는데 죽었던 거는 그건 이준석 선장이나 승무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원인이 차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은 거니까 그냥 같은 동포로서 같은 그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 사람들을 애도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본인들은 이게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 그 당시에 구조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왕창 죽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자.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프레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건 얘기는 맞는 건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한 행동을 했든 아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왜? 그 원인은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들이 제공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빨리 대피하라는 얘기만 했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 고등학생들 민첩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금방 다 나옵니다. 예. 어쩌면 한 명도 안 죽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의 피해자도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대로만 방송했으면. 그러면 이준석 선장과 이 사람들을 규탄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규탄해 봤자 자기들이 얻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예.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 이제 비약을 하는 거예요. 박근혜가 일찍 조치를 안 해서 구조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릴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 사람들 주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틀린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틀린 거를. 내가 맞는 걸 앞에 설명했죠. 자, 맞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는데 죽었던 이유는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들이 구조방송 안 한 거예요. 빨리 대피하라 이런 얘기 안 한 거예요. 자기들만 불이 나게 그 골든타임을 먼저 도망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걸 기다리다가 그냥 꼬르륵 침몰돼갖고 그냥 수장된 겁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근데 이 원인을 갖고 규탄을 해봤자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 원인도 아닌, 이 원인 결과가 이어지지도 않는 그 원인을 첫째, 박근혜가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다. 태만히 했다. 구조 시스템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왜곡해서 만드는 후에 그 다음에 깃발 들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냐 이거요. 머리가 나빠서 내가 이런 것을 내가 좀 설명해 주고 싶어도 뭐 듣겠습니까? 걔네들 깃발 들고 뭐 그럼 나가는데. 예. 그래서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얘네들은 굉장히 머리 나쁜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 그냥 막 왜곡시켜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가 얘네들이 말한 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어요. 어쩌면 한 명도 안 죽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으면 그 당시 이준석 선장 이하 승무원들이 제대로 움직였으면 다른 거 없어요. 빨리 대피해라. 이제 배가 침몰하니까 빨리 다 대피하시길 바란다. 이렇게만 방송을 했으면은 한 명도 안 죽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방송한 건 뭡니까? 그냥 계속 거기 있어라. 이렇게 방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무책임하게 그 배에서 탈출한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인간성에 대한 회의.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예? 이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 이준석이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 인간성 너무나 환멸을 느낀다. 이 사실을 잊지 말자는 철학적인 이런 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엉뚱하니 그게 아니고 사람들 죽은 원인은 학살이다. 심지어 학살이라고 주장하는 애들도 있어요. 학살이다. 누가? 박근혜가 학살했다. 어떻게? 굿하니까. 굿해가지고 7시간 동안 굿하고 자빠져 있어가지고 늦게 와서 몰라서 사고 난 그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구조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이래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아이들이 죽었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걔네들 행진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촬영을 못 했는데요. 제가 이제 취재차 나간 게 아니고 제 볼일 보러 안산 그 법원에 가는 길에 그 전철역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인터뷰 요청을 좀 하다가 거절당하고 이래서 제가 오늘 본 내용을 토대로 제가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참, 이 머리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분기탱중하면은 이게 배가 산으로 가고 나라가 뒤집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